이번 시간에는 융이 얘기한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유기체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이제 이 이론을 정립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융은요,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아시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강조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신구조 속에서도 프로이드와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구조도 관심이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은 어떠한 그 내용이 함께 있고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은 행동적인 부분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 무의식이 인간의 어떤 다양한 성격적인 부분들 또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기법의 토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융은요,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리비도,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죠. 그 리비도에 의해서 지배되고 혹은 어린 시절에 억압된 충동들 혹은 결핍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인간관이 있는 거죠. 즉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 또 프로이드는 아동기 때의 경험을 강조했겠죠. 그리고 억압,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러나 맥을 같이 하고 중요하게 이제 관점을 기울인 부분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적인 의지가 있다. 굉장히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부각한 거죠. 결국 미래지향적이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 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주체적인 존재이다.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갖고 있는 주체는 바로 인간 스스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각 독특한 어떤 동일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독특한 고유한 개성이 있다. 그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현하고 또 나만이 갖고 있는 삶,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인간을 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인간에 대한 주체성 혹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한 학자이죠. 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인간의 정신 안에는 대립적인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이 보이는 세계들이 결국에 분절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통합해서 본다. 그러면 분절돼서 봤다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혹은 분열된 개인이구나 라고 이해했겠지만 그것을 통찰해서 총체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그거는 바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이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긍정성 그리고 전체성이라고 하는 통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힌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의지 부분을 강조했고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통합성이라고 보는 어떤 우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강조한 거죠. 바로 우리 사회복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목적 지향적인 클라이언트 혹은 자유주체적인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주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강조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이 또 얘기한 어떤 기본적인 가정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개념은 바로 자기 실현성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 실현이 있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변적인 자원과 어떤 연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기 실현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을 융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수많은 어떤 세계들이 있다. 근데 그 수많은 세계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해 나간다. 결국 그걸 통합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매 순간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성화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성화하는 과정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 어느 순간에 또 개성화가 한 개가 아니라 수만 가지 어떤 통합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나아가는 어떤 과정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융의 경우는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무한하게 스스로에 대한 대화와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강조한 학자죠. 그래서 융의 이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구조 속에서도 가장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그럼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인 개인적인 것도 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의 어떤 개인적인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각각가 갖고 있는 종족이 갖고 있는 역사들, 목적들,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무의식과 혹은 집단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무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융의 이론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하고 있는 과거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래,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재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이끄는 바로 현재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어떤 초점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치료 대상이라고 하는 주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면요. 이 환자는 보통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데 그것이 신경증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신경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만을 실은 갖고 와서 우리 앞에 그 신경증을 치료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자의 어떤 부분을 함께 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의 전체적인 정신 또 그 스스로가 관계를 맺고는 다양한 어떤 전체적인 세계 함께 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치료하고 상담을 할 때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양한 주변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총체성을 강조한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의 편협적인 분리된 어떤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전체성이라고 하는 존재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라고 하는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증상적인 부분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떤 다양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사람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 융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무엇일까? 그럼 성격은 어떤 것들이 통틀어서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인간의 성격은 영적인 부분,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고 함께 결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통틀어서 통합된 어떤 성격의 결정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융의 경우는 이렇게 사람의 정신은 프로이드와 똑같죠. 이렇게 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있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만 구조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융은요, 인간의 의식이 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한 거는 의식에 대한 구조보다 융은 무의식에 대한 구조를 더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무의식에서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 집단이 갖고 있는 무의식,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상당히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정신 구조를 더 많이 심화시켜서 연구한 학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한 구조 속에는 이렇게
특수한 구조물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약점들과 결핍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핍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또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결국 결합과 보상이 어우러진다면 하나의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구조 속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복잡한 어떤 형상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이 얘기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도 있고 집단이 갖고 있는 무의식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그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융의 경우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이 무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저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정신 세계를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죠. 융의 경우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내 스스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혹은 하도 그 어떤 요인이나 영향이 미약해요.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개인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의식하긴 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그 고통스러운 상태, 매우 기분이 나빠요. 매우 분노스러워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무의식에 꽁꽁꽁 넣어둔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에 대한 정의와 같은 내용이고요. 세 번째, 고통스럽게 혹은 경험의 정도가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망각을 하고 억압을 해서 의식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로 넣어버린 저장 상태에 되는 것이 바로 개인의 무의식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대한 정의는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융은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인간은 수많은 감정과 기억과 생각과 지각 등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막 모인다. 근데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큰 어떤 결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한 어떤 심리적인 묶음의 형태다라고 보는죠. 그럼 어떤 묶음의 형태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요소가 모여서 함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 컴플렉스는 하나의 컴플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가 같은 것끼리 모여서 다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사고 흐름을 방해한다.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컴플렉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무의식 중에서도 이 융이 이제 강조한 내용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을 때 내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융의 경우는 이 그림자가 어두운 부분들.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 항상 앞을 보고 가지 내 그림자가 이렇구나라고 계속 뒤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을 크게 자각하지 않고 계속 살피지 않죠. 그래서 융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음영적인 섀도우가 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나가 있겠지만 내 안에는 무수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수한 나를 어떨 때 자각하기도 하지만 자각을 못할 때도 있죠. 그것을 융은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순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그쵸? 평상시에 나는 A라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모순된 행동도 보일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것을 융은 섀도우, 그림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도 모르는 나의 분신들,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칭하고 있고요. 무의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 혹은 부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형태로 표출될 때가 있다. 항상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표출이 되냐를 할 때 융은 그것이
생명력과 자발성, 창조성의 또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음영적인 부분을 융은 어둡고 어떤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다시 내가 자각하지 않는 부분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독여주고 있고 나의 그림자는 무엇일까? 라고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그 그림자가 만약에 정말 어둡고 내가 부정하고 싶은 분신이라면 어떤 공격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그림자는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수많은 나의 어떤 나 스스로와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생명력과 자발성과 마지막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의 무의식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집단의 무의식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단의 무의식은 무엇일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지우고 있고 수많은 집단에 대한 사회사 속에서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도 있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무의식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융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고유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집단의 무의식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유전을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된다. 그래서 계속 부모를 통해서 각각의 계속 부녀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지각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행동에 무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전 인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화를 통해서 민속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개개인의 경험에 대한 수많은 경험에 따라서요. 이 집단의 무의식이 계속 발전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집단의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가 바로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들, 집단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융이구나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 인종, 그러면 이런 것을 초월한 어떤 인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인류에게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도 인류라고 한다면 공통된 생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증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감정이 있죠. 우리가 어린이를 보면 마냥 웃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가 지나가다면 막 안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노인을 보게 되면 치근하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인류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인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융은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원형은 별개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융합이 또 된다라고도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영웅,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악마라고 하는 또 원형도 떠올라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무자비한 지도자라고 하는 영역도 또 갖고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융이 얘기한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무의식과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자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신에게 있어서 근데 융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프로이드와 비슷하죠. 프로이드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빙산에 불과하다. 그 밑에 수면에 가라앉는 무한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감정, 직관에 이렇게 모든 것을 관장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의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식하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자아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는 의식하고 있는 지각, 기억, 생각, 그 다음에 감정들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결집체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에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자아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결정적인 리드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외부에 어떻게 표현하고 또 외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 안의 내면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속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인 집단에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또 내 욕구를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페르소나는 이 융의 경우는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역할이 있죠. 그렇죠? 수많은 역할이 있죠. 집에서도 저의 경우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또 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와서는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는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집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요. 이렇게 직장을 나와서 할 때 가면이 있죠. 이 주변에 대한 상황이 나에게 요구할 때 그 역할을 해나가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페르소나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에고가 외부 세계에 어떻게 내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 라에 따라 내 행동 양식을 다양하게 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각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 사명, 본분, 윤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요구하는 페르소나가 다르고 이 상황에 따라 또 페르소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체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개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가면이다. 혹은 외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페르소나에 따라 개개인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내놓는 거죠. 공적인 얼굴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내 주변의 현실 세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른 어떤 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겠지. 일반적인 기대에서 만들어낸 나의 태도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경우는 과거의 전통사회보다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은 것에 대한 영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본인이 쓰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잘 쓰지 않는다면 현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참 부정적이다. 잘 적응 못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은폐하기도 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또 형성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에게 원하는 모습을 내가 그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의 본성에서 원래의 나보다 소외되기도 하고 또 고독적인 부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마와 아니무스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두 개는 강한 페르소나에 대항해서 집단 무의식 중에 작용한다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개념 살펴보면요. 아니마는요. 여자 같은 남자아이예요. 그럼 원래는 남자죠. 남자인데 여자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죠.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마고요. 본인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외적인 성격과 매우 대조적인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성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부의 어떤 성격인 거죠. 그것을 아니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니무스는 똑같은 개념이고요. 대신 아니무스는 여자아이인데 남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성인데 내 여성의 무의식 중에 남성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아니무스다라고 이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셀프는 집단의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이제 융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식과 무의식에 있어서 주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더 넘어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세계에서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에고와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념적인 차이를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자아라고 하는 일상적인 거, 또 경험을 통한 나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셀프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의 나, 또 선험적인 나다라고 보는 거죠. 훨씬 융이 얘기한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의미는 현실 주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 거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 실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가 바로 자기 실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자기 실현은 완전한 자기 실현을 달성한 사람은 융의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기 실현이라는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융이 얘기한 기본적인 이론에서의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